한국의 정당과 선거는 한국적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당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획득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보다 많은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조직입니다. 시장에 비유한다면 기업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이 팔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시장을 선거에 비유하게 되면 정당은 선거에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시장에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선호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당들은 정책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있느냐, 계층적으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회는 이념적으로 균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적 균열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3인당, 노동당 등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보수당, 또 이념적인 정당입니다. 또 종교에 의해서 한 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균열을 반영하는 정당의 예로는 기독교 민주당 혹은 가톨릭 정당 등이 있습니다. 불교 정당도 있죠. 또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균열을 대변하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농민당이 가장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의 균열을 대변하는 정당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잘 활용을 해서 권력 획득의 목적으로 선거에 나서서 지지율 경쟁을 하는 조직인데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거에서 내세우는 정책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당 간에 서로 다른 정치적 전략과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즉, 정당들은 선거에서 자기 정당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행정부를 구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정당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정당에 참여해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치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은 두 가지의 창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보다는 정당 참여가 훨씬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은 결국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반 국민들과 그리고 국가 권력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고리인 셈입니다. 정당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당, 다른 하나는 이념정당입니다. 개인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념보다는 정치 지도자의 카리스마 혹은 리더십,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추종자들은 이러한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보수 정치라고 하는 현상이 개인 정당을 통해서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념 정당은 보다 더 수평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선호를 공유하는 많은 당원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한 정치 조직입니다. 한국의 의회와 정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한국 의회에는 300석의 의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0년도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선거에 비하면 집권 여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선거에서 여당은 과반수를 조금 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수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20년의 선거는 다소 예외적인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여당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으로서 10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은 6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그러한 정당입니다. 또한 무소속 의원도 10명 정도 있는데요. 한국의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정한 수의 무소속 의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무소속 의원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무소속 의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10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무소속 의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2017년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주의적 선거 결과입니다. 오른쪽의 영남 지역은 보수적인 정당의 후보자들을 지지한 결과이고요. 왼쪽의 호남 지역의 파란색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 투표 결과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영남 지역 중에서 부산 지역은 비교적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이 선거에서 출마한 진보정당의 후보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에서는 약자의 정치적 연합 전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남 지역의 유권자와 영남 지역의 진보적 유권자가 함께 협력을 해서 투표한 결과이고요. 또한 진보적 대통령 후보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진보적인 대통령 출신을 지지했고, 그러한 지지의 이유가 그 후보가 부산 출신이라는 것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